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한데 코로나 19 우한폐렴이죠. 저는 우한폐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중국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라이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상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체 공공기관 채용이 늘어날 텐데 아마 공공기관은 제 생각에는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쪽은 아닐 것 같고 공기업은 화상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사기업은 지금 올해 채용을 많이 늘린다고 이제 공고가 나오고 있는데 화상 면접으로 진행한 곳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수험생분들이 화상 면접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사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면접 코칭을 받아보시면 보통 스피치 학원이나 그 면접 학원을 그 지역에 있는 곳을 가죠. 서울이라 할지라도 대규모로 모아놓고 하는 그 지역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교육기업이나 큰 대형 고시학원과 전속 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오픈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코칭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전속이 돼 있을 때도 부산에서 강의나 대구에서 강의를 할 때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강원도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어떤 분들은 대전에서 부산까지, 대전에서 대구까지,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방을 잡고 부산, 대구 제가 그 윌땡에 총괄할 때도 이렇게 방을 잡고 수강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해서 제가 이제 제 컨설팅사를 직접 오픈하면서 이제 저는 전국 각지에서 다 수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코칭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심층 면접 코칭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온라인 코칭에 대한 노하우나 온라인 코칭을 직접 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 안 하거든요. 다 오프라인으로 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면접 코칭을 분야별로 면접 코칭을 받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도시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 특히 공안직 경력직 특채분들은 서울이나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당일치기로 KTX 타고 오셔서 수업 듣고 가세요. 이제 그런 분들, 특채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주말에 예약을 하셔서 당일치기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코칭 받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코칭으로 진행을 했고 데이터가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의 페이스톡을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활용을 많이 해서 영상으로 제가 이제 면접 코칭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상 면접 코칭 시의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내용을 오픈하거나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화상 면접 코칭을 아마 안 해보고 본인들이 논리로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화상 면접을 해본 수험생들한테 애로사항을 듣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저는 3년간 온라인 화상 면접 코칭을 직접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사항을 체킹해 드릴 거고요. 화상 면접은 사실은 화상 면접 코칭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면접 코칭을 받아 보셔야지만 직접적인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DSA 컨설팅 탑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DSA 컨설팅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나오고 카톡 채널도 나오고 제 카페도 나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편한데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 형태는 프로그램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온라인 영상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 이론 강의는 형통한 심층 면접 5단계 프로그램 이제 저는 원래는 면접관이나 면접 강사 양성 포지션인데 저희 컨설팅사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인데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온라인 영상 강의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하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코칭을 하다 보면 인생관을 도출하고 인생관 도출로부터 직무가치관을 도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온라인상으로 해본 분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문체 체크로만 가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심층 면접은 말하기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말하기 테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직무 가치관으로 어떠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철학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도출시키는 훈련이 중요하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화상 면접 그 가장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직접 3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직군, 다양한 직종의 분들 대상으로 온라인 코칭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칭 받는 분들이 방송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문제가 장소 문제였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소리가 울리는 곳. 스터디룸 있죠. 그 여러분들 그 스터디 카페나 이런데 스터디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울려요. 코칭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카톡에 페이스톡 활용하시면 됩니다. 친구분하고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요. 저한테 코칭 받으신 게 제일 좋겠죠. 전문가한테 코칭 받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장소가 소리가 울리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오해로 많았어요.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핀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유선 마이크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선 마이크는 하지 마세요. 무선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소리 전달을 작게 하고, 여러분들이 뭐 무선 헤드셋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영상 촬영해 보시면 소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마시고 유선이 제일 좋아요. 유선이 제일 좋은데 3m에서 6m 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긴 걸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전체 다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상반신만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호불호가 갈려요. 기업체에서 상반신까지만 나올 수 있게끔 앵글을 잡아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딱 면접 자세를 취해서 의자에 앉아서 단정한 모습으로 실제 면접을 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면접관이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앵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기업체별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상반신만 나오는 것보다. 상반신만 나오게 되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에만 계속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이드가 없다면,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발끝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자에 앉아서 면접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유선 마이크가 6m짜리가 제일 좋아요. 네. 안 보이거든요. 선을 이렇게 5단으로 넣으면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달 때도 옷이 부딪히는 위치에 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만 움직이셔도 마이크하고 옷에 스치는 소리가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달 때도 요령이 옷 바깥쪽으로 달아서 절대 스치는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마이크가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요령이 있고 제가 코칭할 때 말씀드립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요 안쪽으로 달아 가지고 옷하고 옷이 부딪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이 마이크가 밑으로 가게 한다든지 하면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소음이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선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유선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중요해요.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투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심층면접 코칭 때마다 전 전국 각지에서 다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다 하니까 사투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투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물론 이거 있잖아요. 그 거시기 했는데 제가 거시기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수험생분들 코칭해 보면 이제는 그 지방 말을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물론 억양은 있어요. 부산 경남권은 아직 중국처럼 하히 하이 용와 이런 이 음조처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지방말을 아주 강하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할 때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준말을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표준말을 어설프게 사용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딱딱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변해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건 표준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건 스피치 훈련 때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입안에 침이 고인다든지 아니면 구강 구조상 입안에 침이 고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말을 할 때 호흡을 계속 잘못 끊어 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받아 보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영상에서는 발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앵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특정 가이드라인이 상반신만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상반신만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되고, 그러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딱 단정하게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이게 부담이 없어요. 상반신만 나오게 하면 이 얼굴이 너무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면접관도 부담을 느껴요. 이건 제가 시선 처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면접 코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프라인 면접에서, 화상 면접 말고 오프라인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선 처리인데, 눈동자를 눈깔이라고 합시다. 눈알만 계속 딱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이 사람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을 하신 면접관의 눈을 그대로 한 1, 2초 보고 그 다음에 눈의 초점을 이 코나 입술 턱 아래쪽으로 초점을 옮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옮겨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눈알만 계속 직시하게 되면 이 면접관이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한 사람만 계속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아까 얘기했듯이 눈, 그 다음에 턱, 눈, 턱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본인의 말의 리듬을 타서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화상 면접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상반신만 나올 수 있게끔만 해버리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눈알만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 해도 어색합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 TV에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TV 아나운서 데스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반신만. 그분들은 아주 자연스럽죠. 맞죠?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의자까지 발끝까지 다 나와서 요렇게 각도가 화면상 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좀 힘들겠죠. 자세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사기업체별로 제스처가 허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제스처가 허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제스처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따라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마케팅이나 좀 더 개방적인 부서를 지원한 경우에는 제스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제스처는 취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제스처가 허용된 건 잡 인터뷰, 헤드헌터들이 잡 인터뷰를 할 때나 아니면 특목 대입 분야,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 있어서는 마케팅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좀 창의적인 그러한 부서들, 그런 부서들 외에는 제스처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 다 앵글이 나오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화상 면접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3년간 그 온라인상 면접 코칭을 해봤을 때 이게 서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수험생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아요. 저도 보고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준비생,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생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다수거든요. 좀 주변에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한 내용을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친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의 홍보에 큰 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구독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 뭐 그러한 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거에 떠나서 그냥 좀 힘이 돼요. 어쩌면 이런 거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을 주변에 지금 사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선 처리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면접을 진행할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로 시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상 면접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봐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카메라만 계속 뚫어져라 보면, 제가 실제로 코칭해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건 내가 진솔하다는 신호도 보내줄 수 있지만, 그게 시간 텀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받는 부담감, 나 공격당하고 있어, 이런 느낌은 강해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화상 면접에서는, 사상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다가 가끔씩 생각나는 거 다른데 시선 잠깐 돌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오히려. 근데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이게 감점이 될 수도 있는데, 화상 면접은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면접관도 그걸 그렇게 해줘야지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껴요. 네. 그래서 카메라만 뚫어져라 보면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도 부담되고 경직돼요. 일단 수험생분들이 경직이 돼버려요. 카메라만 계속 쳐다보면 경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방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를 보시다가 아주 잠깐 눈동자를 다른데 초점을 갖다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카메라 렌즈의 그 근처 부분 있죠. 렌즈 근처 부분에 잠깐 시선을 이동했다가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면접관이 1대1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이 없지만, 사실은 면접관분도 아마 여러 명이 앉아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의 위치를 한 면접관 1, 2, 3, 4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다른 면접관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다른 데 시선이 팔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면접관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요거는 제가 실제로 온라인상 코칭을 해야 하면 자세히 코칭을 해드려요, 이 부분을.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그 이제 와이파이로만 하면, 그 이제 보통 뭐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행아웃이나 스카이 뭐였죠? 스카이넷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할 거예요. 그 무료 앱이 있어요. 무료 앱이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회사에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깔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하면, 만약에 와이파이로만 하는 곳이 있다면 와이파이는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와이파이는 사실은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 환경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노트북에 이제 유선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노트북으로 했을 때는 노트북 카메라로만 하면 모르겠어요. 노트북 사양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셔서, 유선 마이크는 5,000원에서 7,000원이면 사요. 좋은 거 살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훌륭해요. 저도 이거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캠은 만약에 노트북으로 진행하신다면 캠은 조금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캠을 이제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게 좋고, 아니면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휴대폰에 이제 전화만 안 오게 한다면,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끊어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유심칩을 빼고 와이파이로만 그 해당 앱을 깔아서 이제 해도 돼요. 사실은 요즘에 휴대폰의 그 카메라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아니면 태블릿이나 아이패드가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내가 전화로 하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해보면 그 실제 온라인 코칭 받는 분들이 전화로 저하고 이제 설정을 해서 페이스톡을 해보면 전화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 되게 불편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위험성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노트북이 제일 좋긴 한데, 캠을 하나 따로 좀 고사양 캠을 하나 HD 화질급이라도 하나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거리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간은 방에서 하신다면 좀 단정한 게 뒤에 배경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좋고,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하실 때 제 수강생분들은 제 컨설팅사에 이제 이게 세팅을 제가 해드려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끔
배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당분간 오프라인은 안 해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커요, 의외로. 그래서 뒤에가 좀 단정하게 나오고 와이파이 안 끊어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기초사항이에요. 기초사항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사실은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 부분. 이건 그냥 단순한 스피치 시험이 아니에요.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직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직장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이 직업군에. 그게 중요해요. 그건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보시면 공공기관 위주로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이딩 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어차피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찰이나 공무원 쪽, 그 다음에 공기업 쪽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마다 가이딩 해드리는 영상들이 짧게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 관련된 건, 취업의 인적성 관련된 건 사실은 경찰직 인적성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 형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말고 초창기 제 컨설팅 개인 연구실에서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거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경찰직뿐만 아니라 사실 인적성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니까 한번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DSA 컨설팅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DSA 헌법 채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로스쿨이나 언론고시,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준비생들 심층 면접에 있어서 헌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국가 공무원이나 이제 경찰 쪽은 제가 그 면접 이론 강의 안에 헌법이 들어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심층 면접 진행하다 보면 헌법학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층 면접에 활용되는 헌법학을 이제 필기 과목 준비생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초 개념편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DSA 헌법 채널입니다. 거기 이제 2개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칼리 채널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 컨설팅사는 사실은 약간 좀 비영리 목적도 강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뭐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채널에서도 무료로 계속 가이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도 DSA 헌법도 심층 면접, 각 분야별 심층 면접 준비생분들이나 아니면 필기 헌법 준비생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기초 개념편, 기본 이론편, 문제풀이까지 같이 계속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걸 유료 강의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뭐 좀 규모가 큰 곳에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강의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저희 컨설팅사와 파트너로 되어 있는 에어클래스의 그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거기다 뭐 유료로 올려도 되는데, 제가 무료를 좀 가급적 많이 강의 클래스를 개설하는 이유가 저 역시도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이제 고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때는 저희 때는 유튜브도 없었단 말이에요. 카세트 테이프로 강의를 듣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촬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당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하기를 이제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DSA 컨설팅 채널도 그렇고 DSA 헌법 채널도 그렇고 유튜브에 PC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DSA 헌법, DSA 컨설팅 후원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그 후원하기 무슨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하신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상단에 보면 홈, 뭐 재생 목록,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클릭하셔서 밑에 보시면 그 후원하기를 클릭하는 글이 있어요. 뭐 DSA 헌법 후원하기, 그 다음에 DSA 컨설팅 후원하기 그 링크가 걸려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 주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후원하기 공지사항의 페이지에서 후원을 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을 계속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정말 저소득층 수험생분들에게, 취업준비생분들에게 무료로 영상 강의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어쨌든 화상면접 이 나머지 부분도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가이딩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해 아마 취업 분야는 화상면접이 거의 대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 시행되고 실제 면접 강사분들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아주 많아요. 온라인 코칭에 대해서. 저희 수험생분들은 다 온라인 코칭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제가 지금 취업이나 그 다음에 사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면접 이론 강의를 계속 촬영하고 편집해서 지금 업로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대로 따로 공지를 올려 드릴 테니까 영상 강의 보시고 그 영상 강의 단계별로 과제를 해오시면 저하고 온라인으로 코칭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